겨울의 긴 밤, 창밖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집안의 온기는 훈훈하지만 당신의 이불 속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각,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강이 나등 팔다리를 긁느라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침구류를 털어보면 하얗게 일어난 각질이 눈처럼 떨어져 내리고 무심코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긁었던 자리에는 어느새 선명한 손톱 자국과 함께 붉은 핏자국이 배어 나와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저 나이가 들면 피부도 늙어서 당연히 그런 것이라며 바세린 한 번 쓱 바르고 넘겨버리셨다면, 지금 이 글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고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의료 현장의 피부과 전문의들과 노년내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찾아오는 겨울철 피부 건조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은 단순히 미용상의 불편함이나 참으면 되는 사소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거대한 방어막인 피부 장벽이 붕괴되고 있다는 생존의 적신호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전신 감염 질환과 심혈관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응급실을 찾는 고령 환자 중에는 단순한 피부 가려움증에서 시작된 작은 상처가 세균 감염으로 번져 폐혈증이나 봉화지겸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중한 상태로 악화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왜 유독 시니어의 피부가 겨울이라는 계절 앞에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그 기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한 피부는 표피의 각질층이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는 지질 성분이 시멘트처럼 꽉 채우고 있어 외부의 세균 침입을 막고 내부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견고했던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 속 수분 저장 탱크 역할을 하는 히알루론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하며 세균 증식을 막아주는 천연 오일인 피지의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노인성 건조증 신화일 XEROSIS 혹은 피지 결핍성 습진이라고 부르는데, 표피의 두께가 얇아지고 진피층의 탄력 섬유가 끊어지며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필수 지질 성분이 턱없이 부족해져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피부가 쩍쩍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겨울철의 차가운 바람과 실내의 건조한 난방 열기가 더해지면 피부 수분 함유량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바짝 마른 낙엽처럼 변한 피부 신경은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여 뇌에 끊임없이 가려움이라는 비명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끔찍합니다. 실제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보고된 사례를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평소 겨울만 되면 종아리가 가려워 효자손으로 긁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70대 남성방 모 씨의 사례를 봅시다. 박 씨는 여느 때처럼 가려운 부위를 긁어 시원함을 느꼈고, 긁은 자리가 조금 붉게 부어올랐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소 즐기던 뜨거운 사우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불과 3일 뒤 박 씨는 고열과 오한, 극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진단명은 봉화지겸이었습니다. 노화로 얇아진 피부를 긁으면서 생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 틈으로 피부 상재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침투했고, 뜨거운 사우나가 혈관을 확장시켜 염증을 다리 전체와 혈액으로 순식간에 퍼뜨린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피부 상처는 세균이 혈류를 타고 심장과 뇌로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박 씨는 결국 항생제 정맥 주사 치료를 위해 2주간 입원해야 했으며, 자칫하면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여성 김모 씨는 밤마다 찾아오는 가려움증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피부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건 유난스럽다며 참았던 그녀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해 혈압 조절에 실패했고 결국 고혈압 합병증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가려움증은 통증만큼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혈당과 혈압을 교란시키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즉, 겨울철 시니어의 피부 관리는 단순히 보습의 차원을 넘어 감염, 예방, 수면의 질 확보, 그리고 전신 건강 유지라는 생존 관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러한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하는 민간요법이나 생활 습관들이 오히려 피부를 더 빠르게, 더 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뜨거운 물 샤워와 때 밀기입니다. 추운 날씨에 꽁꽁 언 몸을 녹이기 위해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거나 샤워기를 오래 틀어놓고 있는 행위는 시니어 피부에 대한 화학적 테러와 같습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아주 얇은 치질막이 덮여 있는데 뜨거운 물은 이 마지막 남은 보호막마저 순식간에 녹여 씻어내 버립니다. 접시에 기름기를 닦을 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이 잘 닦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샤워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고 개운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욕실 문을 나서는 순간 피부는 보호막 하나 없이 맨몸으로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어 샤워 전보다 수분이 3배 이상 빠르게 증발하는 과건조 현상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람은 뽀득뽀득 씻어야 개운하다라는 오랜 고정관념으로 알칼리성 비누를 과하게 쓰거나 거친 떼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는 얇아진 각질층을 사포로 긁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피부의 pH 밸런스를 무너뜨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물리적인 미세 상처를 내어 감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자의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철 활동량이 줄어들며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다는 이유로 물 섭취를 줄이는 건 역시 피부 안팎을 동시에 말라비틀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겨울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시니어 피부 관리의 핵심은 씻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에 있습니다. 욕실에서의 습관부터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씻는다는 개념을 오염을 벗겨낸다가 아니라 수분을 공급하고 얇은 막을 입힌다는 개념으로 전환하십시오. 샤워 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으며 샤워 시간은 절대 10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비누나 바디 클렌저는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여 거품을 충분히 낸 뒤 사타구니, 겨드랑이, 엉덩이, 발가락 등 냄새가 나거나 접히는 부위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건조증이 심한 팔다리나 등 몸통은 물로만 부드럽게 씻어내도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년의 피부는 더 이상 닦아낼 기름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샤워기를 끄고 난 직후 3분입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절대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큰 물기만 제거한 뒤 욕실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고 피부에 아직 촉촉한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때 보습제는 로션처럼 묽은 제형보다는 크림이나 밤밤, 연고 타입처럼 꾸덕꾸덕하고 유분기가 많은 제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향이 좋거나 발림성이 좋은 것보다는 세라마이드, 판테놀, 콜레스테롤처럼 무너진 피부 장벽을 복구해주는 성분이 포함된 무향, 고보습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르는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피부 위에 얹고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 틈새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손바닥의 온기를 이용해 꾹꾹 눌러주며 충분한 양을 도톰하게 발라야 합니다. 이는 마치 댐이 무너진 곳에 시멘트를 발라 보강 공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욕실 밖 생활 공간에서의 환경 조성 인바이런멘털 케어 역시 치료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크림을 발라도 당신이 머무는 공간의 습도가 2030%로 사막 같다면 피부 속 수분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 공기 중으로 끊임없이 빼앗기게 됩니다. 가습기를 침실 머리맡에 두거나 젖은 수건, 빨래를 널어 실내 습도를 5060%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피부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난방기나 전기 히터의 바람을 피부에 직접 쐬는 것은 피부를 급속 건조시키는 지름길이므로 절대 피해야 하며, 전기장판의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자는 것 또한 저온 화상과 피부 건조를 유발하므로 타이머를 설정하거나 두꺼운 요를 깔아 직접적인 열 전달을 막아야 합니다. 의복 선택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입는 우룰이나 합성, 섬유니트는 거친 표면이 피부를 자극하여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이나 내의는 반드시 부드러운 100% 면 소재를 착용하여 피부 마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영양 공급과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겨울철 추위로 혈관이 수축되면 말초 부위까지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TV를 보면서 손발을 주무르는 마사지를 하거나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제자리 걸음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피부 회복력을 높이는 숨은 비결입니다. 특히 피지선이 거의 없어 겨울철 가장 먼저 갈라지고 피가 나는 정강이와 발뒤꿈치는 특별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끈적일 정도로 바세린이나 고보습, 풋크림을 듬뿍 바르고 면 양말을 신고 자는 밀폐요법을 시행해 보십시오. 단 하룻밤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갈라짐과 통증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 역시 핸드크림을 바른 후 면장갑을 끼고 자면 손가락 끝이 갈라져 단추를 채우기 힘들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는 먹는 것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원료인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잦은 이뇨작용을 유발하여 몸속 수분을 빼앗아가는 커피나 녹차, 술 대신 미지근한 맹물을 수시로 마셔 몸속 수분 탱크를 채워줘야 합니다.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는 흡연은 금물이며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섭취는 피부의 지질막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활 습관의 교정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렵거나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며 열감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말고 즉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 건조증을 넘어 건선, 접촉성 피부염, 혹은 신장이 나간 질환, 당뇨병과 같은 내과적 질환이 피부로 드러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나타나는 원인 불명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드물게는 내부 장기의 암이나 혈액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늙어서 그래라는 자가 진단으로 병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적절한 항히스타민제 복용이나 스테로이드 연고, 도포는 가려움의 악순환 이치 마이너스 스크래치 사이클을 끊어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겨울철 시니어의 피부 관리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미용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밤새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건강관리이자 내 몸에 대한 정중한 예우입니다. 피부가 보내는 건조함과 가려움이라는 신호는 당신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몸의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 당장 욕실의 물 온도 하나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 하나, 잠들기 전 양말 한 켤레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귀찮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겨울을 고통스러운 극적임의 계절이 아닌 촉촉하고 편안하며 건강한 계절로 바꿔줄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노년의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피부는 편안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